안녕하세요, 최재현 변호사입니다. 네, 벌써 연말이네요. 이제 올해가 벌써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다는 게 사실 안 믿기는데 시간이 참 너무 빨리 흐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격 모용 사문서 작성죄. 우리나라 형법에 보면 문서 작성과 관련된 범죄를 따로 분류해가지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232조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 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리권도 없고 어떤 회사나 다른 사람을 대표할 권한이 전혀 없는데 대리권을 받은 것처럼,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 회사 이름이나 다른 사람 이름을 써가지고 이제 문서를 만들면 이제 자격 모용 사문서 작성죄가 됩니다. 이 공문서면 공문서 작성이 될 거고 사문서면 사문서 작성죄. 그래서 문서와 관련된 부분은 조심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면 근거도 분명히 남기 때문에 소송에서 이기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사건 무죄를 받았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이 건설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이었어요. 정말 영세한 건설회사 같은 경우는 건설 면허가 없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게 사실 불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종합건설회사나 아니면 건설회사에서 명의를 빌려가지고 건축 일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전에 계속 이제 명의를 빌려가지고 건설을 잘 해왔어요. 건설하다가 레미콘 발주를 한 거예요. 레미콘 발주를 했는데 또 경기도 안 좋고 사업이 잘 안 되니까 돈을 안 주고 못 주고 이러다 보니까 이 레미콘 업체가 처음 명의를 빌려준 그 이제 명의 대여업체한테다가 이제 청구를 한 거예요. 야, 내가 니네 회사 명의로 되는 공사에 레미콘 제공했는데 돈 안 준다. 니네가 돈 내놔라. 명의를 빌려준 회사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운 거죠. 돈을 준다 못 준다 하고 계속 분쟁이 있고, 결국 이 명의를 빌려준 건설회사에서는 고소를 한 거죠. 야, 내가 명의를 안 빌려줬는데 자기가 알아서 우리 회사 명의로 발주서 넣어가지고 레미콘 발주했다. 이거 자격모용 사문서 작성이다. 이래서 고발을 해버린 겁니다. 저는 이제 재판 올라와서 사건을 받았는데, 재밌는 거는 실제 그전에는 이 명의를 빌려준 회사랑 피고인 회사랑 관계가 좋았어요. 아무 문제 없이 잘 흘러갔는데 이게 지금 돈이 없고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관계가 틀어져 버렸던 거거든요. 문제 생겼던 이 건설 현장도 사실은 명시적으로 명의를 빌려준다는 의사 표현이 없었던 거예요. 이 레미콘 발주서를 이제 자격도 없으면서 건설 명의를 빌려준 회사 이름으로 작성했다. 이게 죄인데, 이 발주서를 꼼꼼히 보니까 그 작성자 명의에 피고인 회사 이름을 쓰고 그 옆에 조그맣게 다 가로 열고 명의를 빌려준 회사 이름을 쓴 거예요. 사업자 번호나 주소나 이런 것들을 다 명의를 빌려받은 이 회사 이름으로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주서에 고작 들어가 있다는 거는 명의를 빌려준 업체의 이름이 가로 열고 조그맣게 들어갔을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하지만 수사기관에서는 그 조그맣게 쓴 거라도 결국 이 명의로 빌려준 회사를 모용해가지고 사문서 작성을 했다라고 이제 재판까지 올린 건데,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이 레미콘 회사에서 이제 발주를 하고 이제 돈을 주고 하니까 세금 계산서를 끊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명의를 빌려준 회사에서 이 레미콘 회사한테다가 사업자 등록증을 보내줘야 되는데 직접 준 게 아니라 피고인 회사한테다가 보내가지고 이 피고인 회사가 레미콘 회사한테다가 사업자 등록증을 전달해 준 거예요. 세금 계산서는 이렇게 직접 발행이 됐죠. 첫째, 자격 모용 행사 자체가 아니다. 왜? 발주서의 내용이 자격 모용하려고 쓴 게 아니고 단순히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언급만, 다른 정보는 전부 다 명의 빌려준 회사가 아니고 명의를 받은 회사. 둘째, 대리권을 안 줬다고 하는데 그럼 사업자 등록증은 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거냐? 사업자 등록증 요건 때문에 받아가지고 전달해줬는데 자기 명의를 써도 된다고 허락해준 거 아니냐? 그리고 세금계산서가 전자세금계산서인데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되면 이 회사에서는 바로 알 수 있다. 그럼 바로 알 수 있는데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가지고 이렇게 고소를 하는 거는 좀 다른 의도가 보이지 않냐. 다 이제 증인으로 불러가지고 증인신문도 많이 했습니다. 해서 결국 힘들게 재판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무죄를 받았어요. 무죄 취지는 자격 모용으로 보이지 않는다. 고의가 보이지 않는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무죄를 받았었습니다. 보통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친하게 지내는 업체 간에는 대신 서명도 해주고 사인도 해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문서 작성과 관련해서는 특히나 영세한 분들은 또 더 그렇겠죠. 조심하시고 문서 쓸 때 또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이게 내가 혹시 문제될 소지는 없을까 나중에 하는 거 생각하고 업무를 좀 처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릴게요. 네, 다음에도 재밌는 사건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